중세성의 정원은 그저 화려한 꽃과 분수로 장식된 공간이 아니었다. 햇빛이 낮게 깔린 어느 날, 성 안쪽으로 들어서면 잔잔한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긴장과 은밀한 계획이 존재했다. 왕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시녀와 하인들은 매 순간 정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감시와 의심, 그리고 은밀한 움직임 속에서 살아야 했다. 정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권력의 게임장이자 생과 사가 엮이는 무대였다. 정원 중앙에 놓인 분수 주변, 화려한 장미와 백합 속에 숨겨진 작은 통로들은 왕실의 비밀을 전달하는 은밀한 장치였고, 그 안에서 독극물이 준비되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정원의 꽃들 사이에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독약이 숨겨져 있었고, 시선 하나로도 배신이 드러날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시녀가 왕의 차를 준비하며 손끝에 묻은 은밀한 가루를 숨기는 모습, 귀족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미소 뒤에 칼을 감춘 순간들은 성 안의 평화로운 장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성 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 누구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고독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권력의 무게와 독극물의 유혹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느 날, 왕은 정원 산책을 하던 중, 한 시녀가 바구니에 담긴 꽃 사이로 무엇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왕은 곧바로 독극물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원의 각 코너, 분수 뒤, 그리고 장미 덤불 속에서 펼쳐진 음모를 파악하게 된다. 그 시녀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성 안의 권력 싸움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왕에게는 경고이자 도전이었다. 정원의 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연못과 다리,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화단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다. 이곳은 왕실의 정보와 독극물이 오가는 통로였고, 잘못된 발걸음 하나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왕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정원 속 인물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모든 장치와 음모 속에서 인간의 본성,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관찰하며 스스로의 내면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정원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달빛 아래에서 꽃잎 사이로 반짝이는 이슬은 마치 왕실의 비밀을 은밀히 속삭이는 듯했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계획과 음모가 교차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왕은 이러한 장면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권력과 사치가 가져올 결과를 직감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동시에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극물과 정원, 권력과 배신, 인간 심리의 교차점 속에서 펼쳐지는 중세성의 하루는 마치 한 폭의 어두운 바로크 회화처럼 화려하면서도 무겁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안정했다. 왕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며 정원의 평화로움을 가장한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권력과 생존의 경계, 그리고 인간 마음 속에 자리한 본능적 탐욕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원에서 펼쳐진 작은 사건 하나가 성 전체의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었고, 단순한 꽃과 나무, 연못조차도 정치적 도구로 변모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왕과 하인, 시녀와 귀족들은 매 순간 전략과 심리 싸움을 이어가며 각자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짜내야 했다. 정원의 한 구석, 장미 덤불 속에서 발견된 작은 병 하나가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꽃물병이 아니었고, 독극물이 담긴 비밀병이었다. 왕은 이를 통해 성 안의 음모와 배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는 알았다. 중세성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과 사, 권력과 심리, 사치와 비극이 공존하는 어둡고 복잡한 미로였다는 것을. 정원에서 발견된 독극물 사건 이후 왕실 내부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그 작은 병 하나가 가져온 충격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권력과 생존,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본질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인과 시녀, 심지어 친위대조차도 서로를 의심하며 움직였고 성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밤마다 성의 복도는 조용히 숨을 죽인 발걸음과 낮게 들리는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동시에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 속에서 왕은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야 했다. 왕은 정원에서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를 다시 계산했다. 시녀 하나, 귀족 한 명, 하인 몇 사람의 미묘한 움직임이 성 전체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눈앞의 작은 사건을 통해 권력의 본질, 즉 신뢰와 두려움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내면은 갈등으로 뒤엉켰고 마음 한켠에서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정원의 화단 속 장미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왕은 독극물이 놓인 경로를 추적하며 정원의 각 구석마다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시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대담하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결단, 생존을 향한 집착을 읽어냈다. 이 시녀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고, 성 안 권력의 숨은 게임에서 중요한 조각이었다. 정원에서 시작된 추적은 곧 성 내부의 더 깊은 비밀로 이어졌다. 왕은 비밀 통로와 숨겨진 방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과거 왕들이 남긴 흔적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음모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각 방마다 남겨진 흔적은 단순한 장식이나 기록이 아니었고 권력자들이 남긴 경고와 계획, 때로는 복수의 신호였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며 정원에서 시작된 사건이 성 전체의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시녀와 하인이 정원의 장미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왕은 숨죽이며 그들을 관찰했고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독극물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왕은 인간 심리의 어둡고 복잡한 층위를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과 고독을 직면했다. 그 불안은 권력의 달콤함과 동시에 인간관계에서의 배신과 음모가 만들어낸 그림자야. 정원 연못 근처에서는 작은 다툼이 벌어졌고 두 귀족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균형을 시험했다. 왕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개입할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정의와 생존,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선택지가 끊임없이 교차했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성 안의 권력 게임은 정원의 한 장미보다도 치밀하고 연못보다도 깊은 위험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달빛이 정원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자 왕은 화단 속 작은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심오했다. 발자국은 누군가가 밤마다 독극물을 운반했음을 암시했고 동시에 성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실체를 나타냈다. 왕은 그 순간 정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 그리고 생존이 얽힌 복잡한 무대임을 재확인했다. 정원의 평화로움 속에 감춰진 공포와 음모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독극물의 흔적, 시녀와 하인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귀족들의 미묘한 권력 싸움은 모두 한 폭의 바로크 회화처럼 화려하면서도 어둡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긴장을 만들어냈다. 왕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깊이 이해하며 권력과 생존의 경기를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정원에서 시작된 긴장과 의심은 이제 성 내부의 모든 공간으로 번졌다. 왕은 밤마다 성의 복도를 조심스레 걸으며 독극물 사건의 흔적과 사람들의 미묘한 행동을 분석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고 하인 하나, 시녀 한 명, 심지어 왕실 친위대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왕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서 감춰진 욕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한밤중 성의 서재에서는 비밀스러운 문서와 금서가 발견되었다. 왕은 이 책들을 통해 이전 군주들이 남긴 권력 게임의 규칙과 숨겨진 음모를 알게 되었고 정원의 독극물 사건과 연결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로 비치는 촛불 불빛은 그림자를 길게 느리며 마치 성 안의 모든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드러내는 듯했다. 왕은 서재 속에서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과 권력과 욕망이 어떻게 교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목격했다. 왕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그는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인간의 배신과 음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독극물 사건의 배후를 찾는 과정에서 왕은 시녀와 하인, 귀족들의 미묘한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그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욕망과 공포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음을,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서재에서 발견된 한 권의 금서는 왕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과거 군주들이 정원과 성 안에서 벌였던 음모와 비밀 의식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었다. 왕은 그 내용을 읽으며 정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권력자들의 의도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시험하는 정교한 장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성 안에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왕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시녀와 하인, 귀족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행동 패턴과 관계를 분석했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을 계획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았다. 그는 권력과 생존, 정의와 배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점점 더 고독해졌다. 정원의 연못과 화단, 서재와 복도, 심지어 성의 높은 탑까지 왕은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연결하여 그림을 그렸다. 독극물 사건, 금서의 발견, 귀족들의 은밀한 대화, 시녀와 하인의 미묘한 움직임은 모두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졌다. 왕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무자비함을 깊이 이해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왕은 모든 사건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계획된 권력 게임의 일부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통제하고 인간 심리와 권력의 법칙을 활용해야 했다. 정원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제 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가 되었고 왕은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다. 정원의 장미와 연못, 서재 속 금서와 비밀 통로는 모두 살아있는 무대처럼 인간 심리와 권력, 그리고 생존의 긴장감을 연출했다. 왕은 그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운명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예측하며 점점 더 깊은 내면의 갈등과 마주해야 했다. 독극물 사건이 남긴 그림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권력과 인간 심리의 본질을 시험하는 무겁고 치명적인 현실이었다. 정원에서 시작된 음모와 긴장은 이제 성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총동원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다. 독극물 사건, 금서 속 지침, 그리고 성 안 곳곳에서 포착한 시선과 속삭임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다. 그는 이 퍼즐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지킬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매 순간이 생명을 건 선택의 연속이었다. 왕은 은밀하게 성의 높은 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군주들이 남긴 기록과 장치들을 발견했으며 이는 단순한 장식이나 기록이 아니라 권력 유지와 심리 조작을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다. 탑의 벽에는 미세한 통로와 숨겨진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과거 군주들은 정원과 성 안의 사건을 조종했다. 왕은 이 공간에서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무자비함을 더욱 선명히 목격하며 자신의 위치와 운명을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러나 성 안의 긴장은 이미 극한에 달했다. 귀족과 시녀,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왕은 그들의 미묘한 표정과 행동에서 배신과 충성, 두려움과 욕망을 읽어내야 했다. 그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독극물과 음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왕의 내면은 점점 더 고립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갔다. 밤이 깊어가자 성 안의 음모는 마침내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은 귀족 중 일부를 은밀히 불러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배후의 음모를 차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충신도 희생되었고 왕 자신도 심리적, 감정적 부담 속에서 극도의 피로와 혼란을 느꼈다. 모든 선택이 치명적이었고 한 발짝의 실수로 성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다. 정원의 연못과 꽃, 서재의 금서, 숨겨진 탑과 통로는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 운명의 결정적 무대가 되었다. 왕은 각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과 인간의 본성을 통해 권력과 생존, 배신과 충성 사이의 긴장을 온전히 체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필연적 비극 속에 놓여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마침내 왕은 독극물 사건의 배후를 드러냈고 성의 권력 구조를 재정비했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로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과 고독,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깊이 체험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다시 표면상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들의 내면과 권력의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 있었다. 왕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는 인간 심리와 운명의 어둠 속에서 얻어진 필연적 희생과 고통의 결과였다. 정원의 장미는 여전히 밤의 은밀한 향을 내뿜었고 연못의 물은 달빛을 반사하며 어둠 속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서재의 금서와 숨겨진 탑은 권력과 인간 심리를 시험하는 무대 그대로 남았다. 왕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필연적 비극과 권력 게임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취약함과 동시에 전략과 통찰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깊이 느꼈다. 그는 알았다. 인간은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해와 전략, 그리고 신중함을 통해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성은 다시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정원과 서재, 탑과 통로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영원히 그림자처럼 남아 인간 심리와 권력, 운명에 대한 경고와 교훈으로 성 안을 감쌌다. 왕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았다. 그 흔적 속에는 필연적 비극과 희생,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성은 외관상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부에서는 권력과 심리, 그리고 운명의 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존재와 권력의 본질, 그리고 필연적 비극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